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날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 살아있는 것의 행복이라고 그럴까요?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은 김일성 세상이 되느냐의 선택에서 표로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소에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가의 힘이 세지고 개인 사생활에 개입하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이래 되면은 좌파 세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한국의 유권자들이 맨정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국가 권력과 국가 예산의 공세를 이겨내고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 한 2달 동안 어떻게 된 판인지 윤석열과 문재인 대결 구도가 벌어지더니 결국 문재인이 압승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됨으로써 일단 1라운드에서는 윤석열 완패, 문재인 완승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를 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윤석열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충성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문재인은 헌법이나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서 지지자들에게 충성하고 지지자들도 문재인에게 충성합니다. 반면 윤석열은 당선 후 지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니 이 지지자들도 김이 세가지고 충성도가 약해졌습니다. 단결된 지지자들과 국회를 장악한 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었고 윤석열 당선인을 기죽게 만들었다. 요약하면은 지지자를 우습게 보는 윤석열과 지지자를 존중하는 문재인의 차이다.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으로 좌파를 단결시키고 우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60%입니다. 우파 안에서도 한 3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을 견제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예비비라도 먼저 좀 서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의 약점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 계속 그를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붙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가지고 청와대 이전을 비판을 해도 정작 윤석열 당선인은 침묵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힘없는 비평만 하고 있습니다. 기가 꺾인 겁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도 팬클럽이 돼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실수나 배신까지 감싸주니까 요게 오히려 문재인 측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했습니다. 왜냐? 보수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독려해서 문재인 세력과 싸우도록 만들어야 문재인 측이 겁을 낼 터인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과 민주당 공격만 하고 윤석열을 감싸기만 하니까 이 국민의힘은 과보호를 받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사실상 금수완박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굴복했죠. 중재안 받아들이는 걸로. 네 번째, 지금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수의 윤석열 팬클럽과 극소수의 윤석열 극구 반대자, 그리고 상당수의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 비판자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6대 3대 1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0%는 팬클럽, 30%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 10%는 극구 반대자. 그런데 이 팬클럽 안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이 음모론자들입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려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골탕 먹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이 팬클럽도 또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실수를 해도, 즉 청와대 이전이라는 그런 실수를 해도, 원성동을 내세워가지고 배신을 해도 팬클럽은 박수만 친다. 그러면 누가 팬클럽을 존중합니까? 팬클럽은 그냥 이용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팬클럽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걸 감수해야죠. 다섯 번째, 더구나 이 보수 지도층에 속하는 60대 이상이 팬클럽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20대, 30대는 팬클럽을 해도 괜찮은데 60대 이상이 팬클럽을 하면은, 그리고 윤석열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서 팬클럽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젊은 보수나 좌파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윤석열 진영의 눈에는 저런 세력은 멀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되고, 또는 필요하면 이용한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보수의 영향력은 국가와 헌법을 기준으로 삼는 비판 정신과 객관성에서 나오는데, 한국 보수의 팬클럽화는 스스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부터는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금수완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문재인과 사실상 공조하여 우리를 속이고 검찰 무력화에 동조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세력과 죄를 앞으로 지을 세력의 야합으로 검찰을 배신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배신감이 이 보수 분열의 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싹이 자라면은 박근혜 탄핵 사태가 자꾸 연상됩니다. 여섯 번째, 청와대 이전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게 드리워진 이미지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문재인이 이긴 것인가?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이겼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국민에게 이기는 건 또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금수완박 소동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단해가지고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한다면 민주당 대참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쏠리게 될 보수의 배신감, 즉 문재인과 짜고 우리를 속였나라는 의구심이 커지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국민투표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 결단을 기피하면은 야구에서 흔히 보듯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팀에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층을 우습게 보니 자신이 문재인의 눈에 우습게 보였다는 요점을 아마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